TQQQ에 투자할 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매매하면 끝나거든요. 하락장세일 때 인버스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죠? 방어가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실체는 자, 결과 나왔죠? 이런 그래프 그려주고요. 수익률 1200%, 여기 35. 아까보다 훨씬 높죠? 이 전략의 장점은 뭐죠? 그쵸? 자세 배분 전략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매매하면 연복리 20%를 얻어갈 수 있더라.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TQQQ라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전략들이 몇 개 있죠. 저도 만들어서 여러 번 공유한 바가 있고, 그런데 TQQQ 말고 6% S&P 500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전략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또 저는 추가 개선해서 자동 매매로 굴리고 있어요. 자, TQQQ 대신 UPRO, 6%, 무조건 연봉이 20% 미국 주식 투자 전략 파헤쳐보기. 저는 미국 주식 심플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주식 하면은 무한매수법 유명하잖아요. 40분할 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제 기준에서 복잡해요. 40분할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물론 저는 이거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 40분할 해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TQQQ에 투자할 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매매하면 끝나거든요. 자, 그거는 이 영상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몇 개 ETF만 더 추가를 하면 거의 모든 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하락기나 금리 상승장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전략을 만들어 투자를 하면 연복리 30%, 그쵸? 연복리 30%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영상을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할 거는 TQQQ가 아니라 6%, 그쵸? S&P 500 3배 전략이에요. 실제로 이 영상을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소개된 전략이에요. 여기에 TQQQ랑 6%두 개에 투자하는 전략이 나눠져 있는데 TQQQ 전략은 이미 있으니까 두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이 영상에서. 그걸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6%, 미국 3배 레버리지, TYD, 중기채 3배 레버리지, VNQ, 저 미국 부동산이죠. 방어 자산이 좀 독특해요. 다 인버스야. 다우지수 인버스, 러셀 2000, 소형주 인버스, 장기채 인버스. 그래서 팁, 물가 연도 채권의 모멘텀 점수, 그쵸?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수익률의 평균이 0보다 크면은 이 셋 중에 하나 투자하는 거고요. 0보다 작다, 즉 물가 연도 채권이 음수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투자하는 거예요. U%로 만든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인데 독특하죠? 레버리지 ETF가 많고요. 인버스가 방어 자산이에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백테스팅 해봤어요. 실제로 이 스노우 72 사이트에서 백테스팅을 해보면 연봉이 30%가 넘어가고요. MDD가 25밖에 안 돼요. 연봉이 30에 25면은 나쁘지 않죠? TQQQ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MDD 25라는 숫자가 얼마나 좋은 숫자인지. 지난번에 경험해보셨겠죠? 22년 하락장에. 근데 제가 만드는 봇은, 제가 만드는 파이썬 자동 매매는 월봉을 사용하지 않고 일봉을 사용하고요. 월말 리밸런싱이 아니라 월초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양도세를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사고 팔잖아. 수익 확정, 물론 손실 확정도 하겠죠. 즉 손익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오죠? 양도세 세금이 붙어요. 이걸 계산 안 할 수가 없어. 왜? 양도세가 세거든. 그런데 이런 백테스팅에서는 양도세 고려 안 합니다. 양도세 고려 안 하니까 연봉이 3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백테스팅을 할 때 양도세를 고려할 수 있어요. 제가 코드를 짜놨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양도세까지 반영한 백테스팅이 훨씬 더 체감 성과에 가깝겠죠. 현실 매매랑 가깝겠죠. 모든 백테스팅은 매수시 0.25, 매도시 0.25를 깐 거예요. 이 전략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이 전략 괜찮다, 유효하다. 그런데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연복리가 18.5%, MDD가 39%예요. 확실히 일본 기준으로 하니까 체감 MDD가 좀 높아졌죠. 그리고 양도세까지 고려하니까 수익률도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연복리 18.5%는 훌륭한 성과예요. 괜찮죠? 그런데 이 전략을 좀 더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사실 이 전략의 핵심이 물가 연동체의 추세, 그쵸? 물가 연동체의 모멘텀 점수,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공격 자산에 투자할지, 안전 자산에 투자할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안전 자산들이 다 인버스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검증을 해보죠. 안전 자산에 투자할 때 요 셋 중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 초단기 채권, 현금에 준하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의 백테스팅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공격 자산 전략은 그대로 두고 안전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인버스 3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현금 ETF, 초단기 채권, 빌에 투자한다. 백테스팅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연봉이 18%,
MDD 36%. 오히려 MDD가 줄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물가 운동 채권의 모멘텀 추세가 안 좋아서 안전자산, 그쵸? 그 인버스 3개 중에 하나를 투자를 했는데 그냥 비례 투자해도 나쁘지 않더라. 그 이야기죠. 연본이 수익률이 비슷하잖아요. 18, 18.5, 그쵸?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공적 자산을 그냥 비례 투자, 그리고 이 아까 3개 인버스를 물가 운동체 T 추세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해봤어요. 실제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될 시기에 정말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딱 봐도 뭔가 불안정해 보이죠? 보시면 수익률이 12%, MDD가 무려 23%. 물론 하락 장세에 투자를 한 거니까 수익률이 플러스라면 의미가 있는데 MDD가 좀 높죠. 23이 뭐야, 그쵸? 20 언더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때요? 아까 전략을 보면은 뭐 그럴듯해. 하락 장세일 때 인버스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죠? 방어가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가 않더라.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수정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제가 예전에 만든 전략이 있어요. XAD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여기를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팀 모멘텀 기준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할지 공격자산에 투자할지를 정하는데,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 채권 자산 배분 전략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또 추가 개선을 한 버전이 있어요. 그대로 가져와 본 거예요. 이 안전자산 몇 개야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개인가요? 11개 중에 3개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여기 나오죠? 안전자산들의 6개월 수익률 탑3의 분산 투자. 백테이스팅 결과를 볼게요. 딱 봐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죠? 공격자산은 무조건 빌, 현금에 준하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안전자산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최근에 MDD를 갱신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그래봤자 MDD가 15가 안 되네. 그쵸? 근데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잖아요. 자, 볼게요. 수익률 31%. 아까보다 높죠? 그리고 MDD 낮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안전자산 전략이죠. 자, 그럼 합쳐서 백테이스팅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결과가 연봉리 19.5%로 20%에 가까워졌고요. MDD가 36% 수준으로 줄었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원자재 ETF를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괜찮은데 뭐 6%, 그죠? S&P 500, TYD 채권, VNQ 부동산. 근데 원자재가 빠지면 섭하죠. 대체자산, 원자재. DBC, PDBC죠. 그러니까 실제로 백테스팅에서는 DBC를 활용했고, 실제 투자할 때는 PDBC를 활용을 해야 돼요. 아무튼 백테스팅 해봤습니다. 원자재를 추가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수익률 1000% 넘겼고요. 그리고 연복리 20%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양도세를 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장점이 뭐냐? 과최적화 위험도 별로 없어요. 왜? 조건이 별로 없거든요.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최종적으로. 그쵸? 원자재 추가했고, 공격자산 그대로. 방어자산은 인버스 다 제끼고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투자 전략은 물가 연도 채권. 이게 추세가 좋으면 공격자산 중에 가중 모멘텀 점수가 높은 거 하나에 투자하는 거고요. 이 팁의 모멘텀 점수가 낮더라, 추세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방어자산 중 6개월 수익이 높은 거 3개에 분산 투자합니다. 심플하죠. 심플하기 때문에 과체적화 위험이 별로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도세까지 반영한 백테스팅이기 때문에 이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는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49번입니다. 49번. 그리고 이 코드가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포트폴리오에 더 추가하고 싶은 ETF 없어요? 그리고 이 모멘텀 점수 좀 바꿔볼까? 코드를 변경하면 쉽게 백테스팅 가능하고, 실제로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성과 하나 제가 공유해 드릴까요? 실제로 공개된 코드 말고 살짝 개선한 버전인데, 보시면 백테스팅 해볼게요. 빠르게 돌려야겠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결과 나왔죠? 이런 그래프 그려주고요. 수익률 1200%, 여기 35. 아까보다 훨씬 높죠? 자, 지금까지 6%에 투자하는 전략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전략의 장점은 뭐죠? 그쵸? 자사배분 전략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매매하면 연복리 20%를 얻어갈 수 있더라. 얼마나 심플해요. 복잡하게 막 나눌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